건강하고 행복한 소시의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두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지금 임영웅님에 대한 깜놀 행보들이요, 마구 터져 나오고 있고, 이걸 소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어마무시합니다.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이 손흥민 선수의 축구 이야기, 여전히 뜨겁습니다. 자, 왜 도대체 이 두 사람의 만남이 뜨거울 수밖에 없느냐? 거기에는 큰 비밀이 있었어요. 슈퍼스타 간의 만남뿐만이 아니라 이들의 특별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그 윤곽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바로 축구 커뮤니티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제가 당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손흥민 선수와 임영웅이 만나서 뛴 이 조기축구회, 우리가 조기축구회 하면 그냥 동네 사람들끼리 만나서 볼 좀 찾나 보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요번 조기축구대회는 규모가 꽤 컸던 걸로 보여지고요. 임영웅님의 세레모니 현장이 지금 보이지만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고알레라고 하는 유튜버까지 와서 축구 컨텐츠를 주로 하는 이 유튜브 채널에서 임영웅님과 손흥민 선수가 함께 경기를 뛰게 됐다라는 것은 이게 그냥 하는 컨텐츠가 아니란 말이죠. 이 고알레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아마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리는지 다 이미 눈치를 채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고알레라는 이 유튜브 지금 보면, 자, 이미 이 고알레라는 유튜버만이 아니라 지금 수많은 곳에서 이 손흥민 선수의 이 등장 장면을 여러 군데에서 촬영한 게 눈에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그만큼 손흥민 선수가 굉장하게 지금 가히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는데, 여기에 몇 가지 의문점이 들어요. 우선 이 고알레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보면요, 자, 이미 손흥민 선수에 관련된 컨텐츠를 이전에도 어떨까요? 이전에도 많이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채널의 인기순을 보면 보이세요? 조기축구회에서 출전한 손흥민 선수 영상이 565만 회, 또 조기축구 451만 회, 조회수가 어마무시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손흥민 선수가 한 번씩 꼭 이 유튜브 채널에 등장을 해서 컨텐츠를 촬영했다. 여기에 이제 임영웅님까지 함께 연결이 됐던 이유는, 예전 이 고알레라는 유튜브 채널 자체가 아시다시피 뽕숭아학당에 등장하여 임영웅님과 함께 컨텐츠를 찍었던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원래부터 이 손흥민 선수의 조기축구의 모습이 이 고알레 유튜버를 통하여 컨텐츠로 담겨 있었죠. 보면은 이런 채널들을 나중에 한번 가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터뷰도 이렇게 합니다. 손흥민 선수와의 인터뷰도 진행이 돼요. 더불어서 임영웅님과 함께 축구 컨텐츠를 촬영한 이 고알레라는 유튜브 같은 경우는 임영웅님하고는 인연이 맺어졌기 때문에 아마 이 고알레 유튜버를 통해서 임영웅님과 손흥민 선수가 함께 경기를 뛰게 된 그 맥락이 좀 예상이 됩니다. 축구 커뮤니티에도 보면요, 그 이야기가 벌써 심심치 않게 댓글들을 통해서 쏟아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는 이게 어느 정도로 이슈가 됐느냐, 아마 오늘 오전에 올라온 MBN 뉴스 방송 프로그램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여기 보면 손흥민 선수가 패스하고 임영웅이 골을 넣고 난리난 축구장 만남,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가수 임영웅과 축구선수 손흥민, 한국을 대표하는 두 명의 초특급 스타가 축구장에서 만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죠. 이틀 전부터 SNS와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두 사람의 축구 영상이 올라왔다. 인터넷 동영상 프로그램 촬영을 위해 만난 것으로 이날 아마추어 축구 경기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축구에 남다른 애정을 보였던 임영웅 씨, 이날 골을 넣고 무릎을 꿇으며 손흥민 선수의 찰칵 세레머니를 하는가 하면 하이파이브를 하고 포옹도 한다. 명품 슈팅 모습과 코너킥을 준비하는 손흥민 선수의 모습도 공개가 됐다. 누리꾼들은 세기의 만남이라며 두 사람이 어떤 호흡을 보여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고알레라는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영상을 보시면 가령 예를 들어서 요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축구 경기하는 모습이 주로 이렇게 촬영이 되어 있고요. 축구 컨텐츠답게 축구 경기가 주로 이렇게 촬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간단한 인터뷰와 이야기하는 모습들.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담겨져 있죠. 근데 심지어 어제는 아마추어 선수들의 축구 경기였어요. 그러다 보니 아마 특히나 이 임영웅님의 어떤 이런 등장 자체가 굉장히 좀 남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요 모습들이 지금 자세히 보면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바로 성내 유수지 풋살장, 성내 유수지 축구 경기장,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어느 정도쯤 되냐면 보이시죠? 강동구청역에서 도보로 한 15분? 10분, 15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됩니다. 우리야 뭐 여기 가운데 올림픽공원에 아주 그냥 큰 인연이 있죠. 더불어서 우리는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임영웅님의 콘서트까지 또 보신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더 익숙하신 곳일 텐데, 여기 보면은 강동구청역에서 나오자마자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이렇게 성내 유수지 축구장이 위치하고 있는 게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임영웅님이 손흥민 선수와 경기를 한 건데, 여기 보면은 야간에 정말 많은 뭐 일반 축구 동호회 인원들 또 선수들이 풋살을 많이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손흥민 선수를 초대해서 좀 대규모로 컨텐츠 촬영을 해 나가면서 경기도 할 수 있었던 장소를 찾다 보니 아마 이곳을 선택하지 않았나. 왜냐면 여기가 굉장히 커요. 거의 뭐 일반 축구장 크기에 준할 만큼 크고, 정기 축구 대회가 열릴 만큼 뭐 말이 동호회 축구장이지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아마 이곳에서 손흥민 선수와 임영웅님이 함께 만나서 축구 경기를 하게 되지 않았나.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게 SNS를 통해서 영상이 정말 많이 번져나갔는데, 아니 나는 몰랐는데 도대체 어떻게들 다 알고 저렇게 직접 경기를 직관했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어요. 이미 기존부터 이 손흥민 선수와 임영웅님의 이 경기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이미 어느 정도 예고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보면은 요런 영상이 좀 눈에 들어옵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보이시죠? 이게 이제 현장에 갔던 분이 촬영한 영상이에요.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축구 경기를 끝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보면은 앞에 보이세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드글드글드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손흥민 선수가 겨우겨우 이곳을 빠져나가는데 넘어가다 보면 보이세요 지금? 이게 여기 있는 핸드폰 카메라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 이런 카메라들을 통해서 손흥민 선수와 임영웅님의 만남이 얼마나 SNS를 통해서 번져나갔겠습니까? 나중에는요 더 엄청납니다. 이게 손흥민 선수 차량이거든요. 자, 이 차량을 타고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면요, 와, 여기 사람들 보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근데 사실 이날 임영웅 님도 여기 함께 있었잖아요. 영웅시대분들 사이에서도, 그리고 축구 팬들 사이에서도 이 축구 커뮤니티 활동을 교차로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이게 암암리에 소문이 다 났나 봅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를 보러 갔다가 임영웅 님까지 보게 된 케이스가 대다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미 현장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주민분들 있잖아요. 소문이 나는 거예요. 지금 손흥민 선수가 임영웅 님이 우리 집 앞에 있는 저 축구 경기장에서 경기한데 다 나와버리는 거죠. 동네 주민분들이 한 절반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귀가하는 그 순간까지도 거의 뭐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인산인해의 모습이 이렇게 눈에 보여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임영웅님과 손흥민 선수의 이 축구 경기가 엄청나게 이미 사전에 널리 번져나가게 됐던 거죠. 자, 그런데 어느 정도로 번졌냐면, 자, 요거 보이세요?
손흥민 선수가 이제 경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차량에서 내리는 모습인데 이미 이게 다 촬영이 됐습니다. 이미 많은 이 근처에 있던 주민분들, 대중들이요, 다 몰려와서 손흥민 선수가 내리기만을 벌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임영웅 님도 여기에서 딱 등장을 했을 때 얼마나 여기 있던 현장의 시민들이 깜짝 놀랐겠습니까? 영웅시대 분들은 더 환호했겠죠? 자,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임영웅 님과 이 손흥민 선수의 연결고리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두 사람 모두가 어린 시절, 사실 뭐 좀 반대 경우긴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아버님이 정말 지극정성을 다해서 스파르타식으로 훈련을 하여 이렇게 성장하게 된 케이스. 임영웅님 같은 경우는 어머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자신이 가장의 역할을 하며 빨리 철이 들며 성장한 한 명의 청년. 근데 각자의 분야에서 크게 성공을 했는데 또 축구로서 인연이 이렇게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다 지독히도 노력하는 노력파라고 알려져 있고요. 나아가서는 이 임영웅님과 손흥민 선수가 나이대도 비슷한 나이대죠. 심지어는 각자의 분야에서 엄청나게 노력한 최고의 스타로서 이름을 알리고 있고, 임영웅님 역시 국내 세계는 이미 뭐 재패를 했고요. 나아가서는 세계 무대를 향해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 손흥민 선수와 임영웅님의 이 연결점, 공통점, 화제가 될 수밖에 없죠. 더불어서 두 사람 다 부모님에게 지극한 효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항상 자신의 이 축구 선수면 축구 실력, 가수면 노래 실력, 여기에 대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정말 유명합니다. 과거 임영웅님 같은 경우는 손흥민 선수가 푸스카스상을 받았을 때도 축하를 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죠. 그러니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된 세기의 만남이 서로가 서로에게도 깊은 감격을 남겼을 것이며, 특히나 이 두 사람의 공통적인 효자로서의 모습, 특히나 손흥민 선수는요, 임영웅님처럼 중장년층 세대분들에게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영상에도 그런 댓글이 굉장히 많았어요. 임영웅님도 응원하고 손흥민 선수도 응원하는데 두 사람이 만나 친해지게 됐다고 하니 너무나 가슴이 뿌듯하다. 자, 이런 이야기도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 두 사람은 또 광고 모델계에서 엄청난 탑급 스타죠. 그러니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노력파이면서도 최고의 스타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도 시니어 세대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 국민 아들들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만남은 이미 진작에 인산인해를 이룰 만큼 많은 곳에서 스포일러가 있었다. 특히나 이 고할래라는 유튜브 채널에요, 제가 뭐 요번 달 안에는 컨텐츠가 올라오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보통 제가 알아보니 평균 촬영하고 나서 빠르면 일주일 사이에도 컨텐츠가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러니 정말 빠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손흥민 선수와 임영웅님의 만남이 촬영된 모습이 영상으로 업로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뉴스 기사와 이런 뉴스 방송에 지금 이 만남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올리면 조회수 떡상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영상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서 임영웅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이 손흥민 선수, 일정이 놀랍습니다. 쉴 틈 없다. 호주, 태국, 싱가포르를 돌며 프리시즌을 준비한다. 자, 바로 이 손흥민 선수가 임영웅님과의 축구 경기를 하고 나서 바로 또 다른 스케줄이 빡빡하다고 합니다. 오늘 18일 호주에서, 23일엔 태국 방콕에서, 26일엔 싱가포르에서, 이렇게 전국이 아니라 전 세계를 돌면서 또 경기를 가지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스포츠 탈장과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손흥민 선수가 한국에서 잠깐 쉬고 있었던 건데, 이렇게 많은 일정이 빡빡한 상태 속에서도 임영웅님과 축구 경기를
하게 되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임영웅님에게도 또 이 두 사람의 팬덤에게도 얼마나 지금 이 만남이 감격스러운지를 알 수 있죠. 임영웅님 역시 굉장히 바쁘지 않습니까? 2집 앨범을 준비해야 하고 차후 콘서트를 준비해야 하는데 우리가 또 이 두 사람의 만남을 다시 볼 수 있는 순간이 흔치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비하인드 이야기들이 인터넷상에 마구 쏟아지면서 정말 많은 각 팬층, 축구 팬들과 우리 영웅시대 팬들에게 회자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이 뜨거운 반응 속에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신정훈 대표님의 눈부신 비밀들이 숨어 있었다. 그게 무엇인지 제가 바로 하나하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제가 어제도 그제도 쭉 설명드렸던 임영웅님과 손흥민 선수의 이 축구 경기, 이게 지금 우리 팬들만이 아니라 일반 여성분들이 많이 활동하는 이 대중적인 커뮤니티에서도 그 반응이 가히 퍼져나오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고할래라는 축구 유튜브 컨텐츠를 찍는 중이었다라고 했는데 국민 아들들의 만남이 되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보이시죠? 국민 아들들의 만남. 손흥민 선수도 임영웅 님도 국민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쭉 한번 내려보니까 반응이 어떻냐? 미쳤다. 임영웅과 같이 축구를 하다니. 와, 성공했구나. 와, 손흥민과 축구를 하다니. 임영웅 정말 대박 났다. 영웅이는 다 같네. 우리 할머니 마음도 같고, 우리 엄마 마음도 같고, 손흥민도 같고, 이 투샷, 두 명이서 축구하는 걸 공짜로 보는 사람이 정말 승자다. 헐, 안 되겠다. 나도 데뷔해야 되겠다. 와, 좋겠다. 손흥민하고 축구까지 하다니. 임영웅 진짜 성공했네. 불과 3, 4년 전만 해도 무명 가수였던 한 명의 청년이 자신의 꿈이자 자신의 스타였던 손흥민 선수와 하이파이브를 하며 축구를 하는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 일반 MZ세대들이 특히 많은 이 여성 커뮤니티에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요번 손흥민 선수와의 이 축구 경기 얼마나 신선한 충격이 됐겠습니까? 쭉 한번 내려보면 대체적인 반응은 그래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손흥민 선수와 축구했다라는 것도 이 두 스타가 최정상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만남이다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대박이다. 축구 좋아하잖아. 부럽다. 와, 진짜 성공하셨네. 축덕이잖아. 개부럽다. 사람은 정말 성공하고 볼 일이다. 와, 미친 저기 가보고 싶다. 축구에 진지한 게 맞나 봐. 손흥민 어머님도 임영웅 좋아할까? 그렇다면 서로 좋은 거 아닐까? 저도 좀 궁금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어머님이 과연 임영웅님의 팬인지. 와, 개부럽다. 너무 부럽다. 손흥민이 오히려 부럽다. 우리 엄마도 임영웅 좋아하는데 손흥민 다른 유튜브, 축구 유튜브 나온 거 보니까 또 유튜브 찍는다는 거 보니 신기하다. 임영웅 신났겠다. 세레모니까지 알차네. 부럽다. 난리 났습니다. 유명한 사람들끼리 만나다니 참나 그 사세. 그 사세라는 건 그들만이 사는 세상이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넘사벽이랑 비슷해요. 부럽다. 부럽다. 난리 났습니다. 자, 이런 반응들이 뉴스 기사라던가 우리 팬들 사이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일반 대중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이 여성 커뮤니티, 특히 MZ세대가 많은 이 여성 커뮤니티에서도 그 반응이 쏟아져 나왔다.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관심이 계속 증폭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촬영했었던 임영웅님의 뽀글웅 시절의 모습도 다시금 회자가 되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당시 때 이 꼬막을 먹던 이때의 모습이 또 회자가 되고 있어요. 많은 어머님들이 다 임영웅님의 팬이었고 이 맛있는 거 막 정말 상다리 휘어지게끔 나왔었던 이 꼬막집. 제가 후문을 들어보니까 여기 대박 났다라고 하더라고요. 원래도 맛있는 곳이었는데 임영웅님의 유튜브 채널에 나오고 나서 더 초대박이 났다. 이게 또 다시금 또 이 어린 일반 대중들에게 회자가 돼서 댓글 반응이 아주 재밌습니다. 쭉 보니까 나도 임영웅하고 친구하고 싶다. 임영웅 진짜 우주 대스타다. 뭔가 먹을 게 계속 나오는 게 너무 웃긴다. 여기 진짜 맛있어. 나도 엄마랑 갈래.
보이시죠? 지금 막 가겠다라고 하는 대중들의 반응이 쏟아집니다. 그러면서 막, 와, 맛있겠다. 진짜 내 친척이었으면 좋겠다. 나도 임영웅 되고 싶다. 지금 많은 MZ세대들, 많은 여성분들, 나아가서는 많은 청년들에게 아티스트 임영웅이라는 가수는 나도 되고 싶은 꿈 그 자체로 표현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미 몇 년 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성공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는 직접적인 대명사가 될 것이다. 임영웅처럼 되고 싶다. 임영웅이면 좋겠다. 이런 말이 그렇게 쓰이는 날이 올 거다라고 제가 수년 전부터 말씀을 드려왔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심지어는 이런 재밌는 반응도 다시금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때 임영웅님이 다른 가수분들의 무대에 푹 빠져들어 있는 모습, 깜짝 놀라있는 이 모습도 예전에 포착이 됐는데 이것을 보고 가수 임영웅도 슈퍼스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가수들의 무대에 저렇게 놀라워하고 집중하는구나. 이런 반응도 나오고요. 쭉 내려보니 이거 기억나세요? 임영웅님 이 당시 때 수상소감 때 DCM 인기상, 하트랜드상, 패블러스상 그리고 대상까지 워낙 많은 상이었다 보니까 손에 적어가지고 나왔었죠. 이때 썼던 수상소감 다시 봐도 웃긴다. 와 저렇게 상을 많이 받았었구나. 등등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한 가지 좀 염려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죠.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전달해 드렸지만 바로 임영웅님의 올 2023년 각종 시상식에서의 수상 가능하겠냐.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비록 정규 앨범은 아니지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애시당초 이제 나만 믿어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이 노래들로 애당초 시상식들을 휩쓸었습니다. 뭐 사랑은 늘 도망가 같은 경우는 OST상을 휩쓸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정말 만에 하나 임영웅님의 다시 만날 수 있을까가 수록된 1집 정규 앨범 이후로 지금 임영웅님의 폴라로이드 더블 싱글 앨범과 나아가서는 이 모래알갱이 이 자작곡들만으로도 제가 볼 때는 올 연말 시상식에서 임영웅님이 상을 휩쓰는 모습 좀 볼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다만 절대 방심하지 말고 우리가 시상식이 열리는 그날까지 스밍도 열심히 해야 하고 각종 투표도 열심히 해내야 한다라는 거. 제가 거기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 영상 후반부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방심만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연말 시상식에 매년 우리가 봐왔던 것처럼 너무나 멋진 다관왕의 수상 쾌거 모습 우리가 충분히 지켜보고도 남을 것이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의 이런 엄청난 위상이 생겨난 아티스트 임영웅님인데 자, 지금 임영웅님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이런 기사가 올라왔었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콘서트를 열면 싹 다 매진시키는 슈퍼스타임에도 무명 때 자신이 소속되어 있었던 현재의 물고기 뮤직 소속사를 떠나지 않고 의리를 지키는 가수로서 임영웅님이 아주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제가 뭐 여기에 대한 설명을 따로 안 드릴게요. 예전 영상에서 한번 쭉 말씀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과연 무명 시절 때 함께 했었던 소속사와의 의리를 지키는 거 그거 뭐 다 그런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그럴까요? 과연 무명 시절 때 했었던 소속사와 그렇게 의리를 지키며 함께 할 수 있는 가수들이 과연 흔할까요? 저는 대번에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영웅님과 신정훈 대표님은요, 애시당초 두 사람이 만남을 가지고 뭉치게 된 궁극적인 이유가 돈벌이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수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신정훈 대표님 역시 미스터트롯 진에 등극할 거라고 나조차도 예상하지 못했었다. 두 사람 다 엄청나게 큰 기대를 하고 시작한 가수 활동이 아니라 정말 단 한 분이라도 감동과 감격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만드는 가수가 되자. 이것이 주 포인트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뭐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임영웅님과 신정훈 대표님의 이 의리 지키는 모습이 얼마나 굉장한지는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사례를 통해서 엄청나게 체감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바로 무슨 얘기냐? 최근 굉장히 난리가 난 이 피프티, 이 걸그룹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피프티라는 걸그룹이 뭐 그렇게 유명해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 피프티라는 걸그룹은요, 정말 혜성처럼 등장해서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걸그룹들과 소속사의 대표님이 서로를 불신한 채 지금 자신을 아껴준 무명 시절의 소속사 대표님의 뒤통수를 제대로 날려버린 최악의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자, 지금 디스패치라는 곳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쭉 보면은 뭐 요렇게 카톡 내용까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 전홍준 대표, 이 전홍주라는 대표가 바로 이 피프티라는 걸그룹을 거의 키워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런데 왜 이 걸그룹 멤버들이 도대체 이 대표의 뒤통수를 그렇게 날리게 된 것일까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피프티라는 걸그룹을 기획한 멤버가 3 정도 있다고 해요. 현재 피해를 보고 있는 전 대표 전홍준 씨와 그리고 안성일이라고 하는 이 프로듀서, 그리고 캠프라고 하는 이 소속사의 회사의 대표, 이렇게 셋이서 이 기획을 했다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 뭐 너무 긴 건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고, 이렇게 연습생 시절부터 이 전 대표, 지금의 배신을 당하게 된 대표죠. 이 대표가 직접 미국과 한국을 오가면서도 막 해외 작곡가를 찾아다니면서 보이시죠? 곡을 막 수집하기도 하고 함께 계속하여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피프티라는 걸그룹의 소속사는요, 굉장히 작은 규모의 기획사입니다. 마치 임영웅님의 과거 물고기 뮤직처럼 굉장히 작은 기획사예요. 그런데 보면은 이 피프티라는 곳이 이 전 대표님이 직접 돈을 구하러 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제작을 할 수 있는 비용을 끌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통장 잔고는 금세 말라갔고, 그렇게 걸그룹이 나오기까지 1년 평균 20억 원 이상이 드는, 유통사에서 받은 선납금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금액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 피프티라는 걸그룹의 대표님은요, 소속 가수를 기죽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숙소를 강남에 잡아줬다. 방 3개에 화장실 2개, 월세가 270만 원짜리였고 과목별로 레슨 선생님도 붙여주기도 했다. 그러면서 트레이닝 비용으로만 매월 2-3천만 원 정도를 이 대표님이 직접 비용을 만들어서 꾸준히 끌어나갔다라고 해요. 나중에는 이 전 대표님은요, 최선을 다해 지원하다 못해서 자신이 타고 있던 외제차도 판매를 했고 시계까지 처분을 했으며 자신의 노모인 어머님에게 돈을 빌려 9천만 원까지 보태면서 이 피프티라는 걸그룹이 작년 11월 달에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대표님의 지극정성이 통했던 걸까요? 이 걸그룹이, 이 무명 기획사의 무명 걸그룹이 바로 올해 4월 빌보드 차트에 진입하게 되면서 엄청나게 주목을 받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그런데 뭐 다 좋았어요. 다 좋았는데 결국에는 이 피프티를 통해서 가장 많은 이익을 본 건 아까 안성일이라고 하는 프로듀서, 곡을 만들고 이들을 기획한 프로듀서가 가장 많은 이득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서 가장 많은 이익을 본 안성일 PD에게 좀 이 저작권으로 받게 된 노래의 비용을 달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자신 몰래 저작권까지 몰래 양도를 받았다라고 해요. 사실 뭐 이 전 대표님을 완전 속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P50라는 걸그룹 멤버들을 이 소속사의 대표님을 제외한 나머지 멤버들이 몰래 계속 꼬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실 이 멤버들을 보러 가고 싶었던 대표님도 연습을 방해할까 가지 않았는데 그걸 보고 오히려 자신들을 내팽개쳐 놓은 대표밖에 되지 않는다. 이 대표님은 돈도 빌려오고 어머님한테도 돈을 땡겨서 이 걸그룹들을 성공시켰는데 결국 이들은 대표님의 뒤통수를 치게 됩니다. 이 사건이 발발되고 나서 어떤 일까지 생겼느냐? 지금 이 피프티라는 이름으로 된 이 단어 자체를요, 이 걸그룹 멤버들과 이들을 꼬여낸 프로듀서가 엄청나게 지금 상표권을 그리고 예명을 막 출원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출원하는 게 뭐냐면은 상표권 등록을 하면요, 이거 이제 누구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 상의하거나 여기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 소속사의 대표님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임영웅님과 신정훈 대표님의 사례와 너무 정반대죠. 아니 어떻게 가수와 소속사의 대표님을 믿지는 못할 망정 역으로 이렇게 프로듀서와 걸그룹 멤버들, 이거 굉장히 어린 친구들이거든요. 대표님을 잘라낸 겁니다. 칼같이 돈을 벌자마자 매달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걸 충당해오던 대표님을 무시한 채 걸그룹들이 통수를 친 거죠. 오죽했으면 지금 대중들은요, 내가 살다 소속사의 가수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를 응원한 적은 있어도 소속사의 대표님을 응원한 적은 없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했는지 연재협,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에서 지금 성명서를 냈어요. 피프티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명 멤버 빼가기에 강력 대응할 것이다. 이 어린 친구들이 뭘 알았겠냐만 이 친구들의 잘못도 크겠고 이들을 꼬여낸 당사자들의 이빨린 말도 문제가 되겠죠. 지금 현재 K-팝은 전 세계 문화의 중심에 있는데 일명 멤버들 빼가기 이렇게 취급받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이렇게 소속사에서 대표님이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만들어낸 이 사태를 보고선 연예계에서 오래전부터 심심치 않게 이루어지고 있는 멤버 빼가기, 템퍼링, 사전 접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대표님을 밀어내고 다들 통수를 친 겁니다. 돈을 벌 것 같으니까. 멤버들조차도 대표님을 버려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자본력을 바탕으로 외부에서부터 인재들을 가로채가는 이런 모습들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앞으로 우리는 이 협회는 여기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라는 성명서를 냅니다. 오죽했으면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에서 이런 성명서를 냈겠습니까? 이제는 가수가 대표의 뒤통수를 치는 시대입니다. 심각하죠. 제가 뭐 예전에 이승기 가수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뭐 김수찬님의 이야기도 했지만, 보통은 가수들이 이 소속사에게 오히려 피해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이 어린 친구들이 잠깐 떴다라고 해서 자신을 아껴줄 대표님을 그렇게 칼같이 버려버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임영웅님과 신정훈 대표님은 어떻습니까? 비교조차 되지 않죠. 지금 이런 모습을 만들어내는 소속사와 대표님과 가수가 연예계에 몇이나 존재하겠습니까? 이건 제가 얼마 전에 예로 들어드렸던 방탄소년단과 방시혁 의장 정도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 피프티 사태가 왜 심각한지 조금 느낌이 오시죠? 저기에 관련된 내용에 뭐 이진호 유튜버 영상에 가보면 막 녹취록도 공개가 되고 녹음된 내용도 공개가 되고 막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속사의 대표님을 저렇게 내칠 수 있냐? 어떻게 어린 친구들이 저렇게 모진 말을 할 수 있냐? 어떻게 저런 결단을 내릴 수 있냐? 이 비난과 비판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당연히 저들은 활동을 못하고 있죠. 결국 저게 자신들에게 손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임영웅님과 신정훈 대표님은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아껴나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결과 어때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영웅님은 월클 손흥민 선수와 축구를 하며 세계 무대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도의 길을 걸어갔을 때 제가 볼 때는 이런 슈퍼스타가 탄생할 수 있고 이게 꼭 연예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사를 놓고 봤을 땐 이러한 인성과 사상과 개념으로 인생을 살아갔을 때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런 피프티의 사례가 오히려 임영웅님과 신정훈 대표님의 이렇게 작은 소규모의 기획사도 이렇게 빛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라는 선례로서 오히려 대비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